자, 질문 하나 먼저 던질게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그 두 거대 기업이 진짜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그냥 주식 커뮤니티의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는 농담이 아니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너무나 뚜렷하게 터졌어요. 첫째, 테슬라가 xAI라는 회사에 박아뒀던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자동으로 스페이스X 주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둘째, 두 회사가 공동으로 AI 칩을 직접 만드는 거대한 공장, 이름하여 테라팹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점으로 찍어놓고 선으로 이어보면 그림이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그림의 끝에는 머스크 제국 전체의 통합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게 우리 주머니하고 무슨 상관인지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글로벌 이슈를 우리 삶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머스크 제국의 합병 시나리오예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까지 이 세 회사가 어떻게 얽히고 있는지, 합병이 진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가능하다면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또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수많은 서학개미 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까지 다 짚어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앞으로 머스크 관련 뉴스가 떠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딱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모든 일의 출발점인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부터 풀어볼게요. xAI는 머스크가 2023년에 만든 인공지능 회사예요. 우리가 아는 그록이라는 챗봇을 만드는 곳이죠. 이 회사는 원래 따로 독립된 회사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 머스크가 자기가 가진 또 다른 회사인 X, 옛날 트위터죠. 그 X를 xAI가 통째로 인수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비유하면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주머니 안에 여러 개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들을 자꾸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2월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스페이스X가 xAI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이 합병으로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1조 달러, xAI의 가치는 약 2,500억 달러로 평가됐고 합쳐진 회사의 몸값은 무려 1.25조 달러, 그러니까 1,25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됐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인공지능 회사를 우주 로켓 회사가 사들이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데 머스크의 설명을 들어보면 묘하게 앞뒤가 맞아요. 머스크는 지금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가장 큰 한계가 전기하고 열이라고 봐요. 지상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기도 엄청 먹고 그 열을 식히는 것도 난리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아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햇빛,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보다 5배 가까이 강하고 진공 상태라서 열을 식히기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려면 로켓 잘 쏘는 스페이스X하고 인공지능 잘 만드는 xAI가 한 몸이어야 한다는 거죠.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 위성을 9,000개 넘게 우주에 띄워놨고 전 세계에 약 900만 명의 인터넷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 인프라 위에 인공지능을 얹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점이에요. 그런데 이 점 하나만으로는 테슬라 이야기가 안 나오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도대체 이 그림에 어떻게 끼어든 걸까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테슬라의 이 조원이 어떻게 스페이스X 주식으로 둔갑했는가. 테슬라한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그리고 2026년 3월 이 전환이 공식 절차를 밟았어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영어로 FTC라고 하는데 이 기관이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소규모 지분을 취득하는 걸 승인했어요. 3월 10일 일자 서류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이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어엿한 주주가 된 거예요. 두 회사 사이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지분 관계라는 다리가 놓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사장님이 같은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법적으로 얽힌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점 두 개를 찍었어요.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 그리고 테슬라가 스페이스X 주주가 된 사건. 그런데 점이 두 개면 아직 선이 안 그어지죠. 결정적인 세 번째 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 발표예요. 세 번째 이야기, 테라팹. 두 회사가 손잡고 칩 공장을 짓는다는 그 발표예요. 2026년 3월 21일, 머스크는 오스틴에 있는 옛 시올름 발전소 자리에서 무대에 올라 테라팹이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했어요. 테라팹이 뭐냐?
한마디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그리고 xAI가 공동으로 짓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에요. 인공지능 칩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조하는 시설이죠. 초기 투자 규모만 250억 달러. 그런데 텍사스 그라임스 카운티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단계적으로 최대 119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돈을 쓸 수도 있다고 나와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칩이 필요하면 그냥 사오면 되잖아.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굳이 직접 공장을 지어? 이게 바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예요. 그런데 머스크의 입장은 달라요. 머스크는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미 경고를 했어요. 외부 업체들이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3년에서 4년 안에 그 한계에 부딪힐 거다라고요. 테라팹 발표 자리에서도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TSMC, 마이크론 같은 기존 협력사들에게 정말 감사하지만 그들이 편하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최대 속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칩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원하는 미친 속도를 외부 업체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머스크의 목표는 1년에 1테라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옵티머스 로봇이 수십억 대 필요하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 위성을 잔뜩 띄우려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에요. 테라팹은 두 개의 공장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테슬라의 전기차하고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갈 인공지능 추론 칩을 만들어요. 다른 하나는 D3라고 불리는 우주 위성용 칩을 만들어요. 우주는 환경이 험하잖아요. 강한 방사선, 에너지 입자가 쏟아지니까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특수한 칩이 필요한 거예요. 머스크는 우주용 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주는 적대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칩을 지상에서보다 일부러 좀 더 뜨겁게 돌릴 수 있게 설계해야 하고, 그래야 위성의 냉각 장치 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요. 흥미로운 건 머스크가 이 공장 생산량의 약 80%를 우주용으로, 20%만 지상용으로 쓰겠다고 말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인텔도 끌어들였어요. 인텔의 차세대 공정을 활용해서 칩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인텔 입장에서는 이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 발표 이후 인텔 주가가 크게 뛰기도 했어요. 초기 생산은 2027년 말, 본격적인 양산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질 법한 의문 두 가지를 미리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의문,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냐, 머스크가 또 허풍 떠는 거 아니냐. 솔직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머스크는 과거에도 완전 자율주행이나 초고속 진공 열차 같은 약속을 했지만 아직 다 실현하지는 못했거든요. 게다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예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의 공장 6개를 짓는데 1000억 달러가 훌쩍 넘는 돈을 수년에 걸쳐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테라팹도 발표대로 척척 진행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의문,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 세계가 칩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엔비디아,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TSMC의 생산 능력을 몇 년치나 미리 예약해 버렸거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느니 아예 내 줄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머스크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외쳐요. 이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칩 제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객석의 투자자들은 환호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시작이군 하는 냉소도 흘러나와요. 바로 이 환호와 냉소 사이 그 긴장감이 지금 머스크 제국을 둘러싼 시장의 진짜 분위기예요. 자, 이제 점 3개가 다 찍혔어요. 합병, 지분 관계, 그리고 공동 공장. 이 세 점을 선으로 이으면 뭐가 보이냐?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가 단순히 사장님만 같은 회사가 아니라 자본도 섞이고 거대한 인프라까지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얽혔는데 그냥 아예 하나의 회사로 합쳐버리는 게 낫지 않아? 바로 그 질문이 네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진짜 합쳐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블룸버그 같은 매체는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팅 시장인데,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을 보면 올해 중반까지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할 확률은 거의 절반 가까이로 봤어요. 그건 이미 일어났죠. 그런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질 확률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회사하고 우주 회사가 합치는 건 자연스럽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까지 한 덩어리로 묶는 건 아직은 무리수다. 왜 무리수일까요? 여기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합치면 뭐가 좋은데요? 답은 이거예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우주 인터넷, 칩 공장을 한 지붕 아래 두면 의사결정도 빠르고 시너지도 극대화돼요. 자금도 한 통장에서 자유롭게 돌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첫째, 테슬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공개 기업이에요. 수많은 소액주주가 있죠. 반면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회사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회사를 합치는 건 법적으로도 회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둘째,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게 전쟁이에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가치를 높게 쳐달라 할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셋째, 규제 당국의 시선이에요. 이미 그록이라는 인공지능이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 문제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회사들을 다 묶으면 한 곳의 리스크가 전체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신중한 거예요. 자, 합병의 가능성과 걸림돌까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다섯 번째 이야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본 두 개의 시선이에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호재로 보는 시선이에요.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지면 테슬라 주식 하나만 사도 머스크가 가진 자산 전체의 통째로 올라타는 효과가 생겨요. 지금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 일반인은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런데 합병되면 테슬라 주식을 통해 우주 로켓, 스타링크, 인공지능, 칩 공장까지 한 번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설만 떠도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이며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합병 뉴스가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가 시간호의 거래에서 3%가량 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 시선도 있어요. 변동성과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시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가진 돈하고 자원이 자꾸 스페이스X나 테라펩 쪽으로 흘러가요. 2조 원짜리 투자가 스페이스X 지분으로 바뀐 것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현금성 자산이 우주 회사 쪽으로 묶여버린 거잖아요. 테라펩이라는 100조 원대 공장을 짓는데도 테슬라가 자원을 보태야 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테슬라 본업,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아서 번 돈이 다른 데로 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합병을 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도 있고요. 실제로 테슬라는 판매 비중이 3%도 안 되던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접고 그 라인을 옵티머스 로봇용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회사의 무게중심이 자동차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미래를 위한 과감한 전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업이 흔들리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남의 나라 일 같죠? 천만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하고 여러분 통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드릴게요. 여섯 번째 이야기.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반도체예요.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해요. 테라펩의 핵심은 머스크가 칩을 외부에 안 맡기고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그러니까 칩 위탁 생산 시장의 양대 산맥이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예요. 머스크는 한때 삼성전자한테 칩 생산을 맡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테라펩이 본격 가동되면 머스크 제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이 자체 생산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게다가 테라펩은 삼성이나 TSMC가 아니라 인텔의 공정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 분명한 경고 신호예요. 다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테라펩이 실제로 칩을 양산하려면 빨라야 2028년이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반대 효과도 있어요. 인공지능 칩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로 HBM이라고 하는 특수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 HBM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칩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칩에 붙는 메모리는 한국에서 사가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으로는 위협, 메모리 쪽으로는 기회, 이렇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둘째, 배터리예요.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큰 고객이에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머스크 제국의 무게중심이 자동차에서 우주와 로봇 쪽으로 이동하면 자동차용 배터리 수요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옵티머스 로봇이 수십억 대 만들어진다면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도 하는데 데이터 센터 시대에 전력 저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거예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어느 쪽에 베팅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xAI의 데이터 센터에 4억 3천만 달러 어치가 넘는 메가팩을 공급한 적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하마를 먹여 살리는 게 결국 배터리하고 전력 인프라예요.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용 배터리에만 머물지 말고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저장 시장으로 사업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셋째,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바로 서학개미예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예요. 수많은 한국 분들의 노후 자금 적금 대신 넣은 돈이 테슬라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기차 회사였는데 이제는 로봇 회사이자 인공지능 회사이자 우주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머스크의 비전이 다 실현되면 테슬라 주식 하나로 미래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지만 비전이 삐끗하면 자동차 본업도 신사업도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만 볼 게 아니라 이 합병과 통합의 큰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느슨한 동맹 유지예요. 가능성은 한 55% 정도로 봐요.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법적으로 합병하지는 않고 지금처럼 지분으로 얽히고 테라펩 같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면서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이고 잡음이 적은 길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 단계적 완전 통합이에요. 가능성은 한 30% 정도로 봐요. 먼저 스페이스X가 올해 중반 기업 공개, 즉 상장을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테슬라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두 회사 다 공개 기업이 되니까 합병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 통합 무산 또는 장기 표류예요. 가능성은 한 15% 정도예요. 규제 당국의 제동, 주주들의 반발 또는 인공지능 사업의 법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통합 논의가 멈추거나 한참 미뤄지는 경우죠. 어느 시나리오가 됐든 핵심은 이거예요. 머스크의 회사들은 점점 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첫째, 테슬라의 이 조원 투자가 스페이스X 지분으로 바뀌고 두 회사가 테라펩이라는 칩 공장을 공동으로 지으면서 머스크의 회사들은 사실상 한 몸이 되어가고 있어요. 둘째, 완전한 합병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지만 통합이라는 방향 자체는 분명해요. 셋째, 이 흐름은 한국의 반도체 파운드리에는 위협, 메모리 산업에는 기회이고 테슬라 주식을 든 투자자에게는 회사를 보는 기준 자체를 바꾸라는 신호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드릴게요. 테슬라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전기차 판매량 숫자 하나에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머스크 제국 전체의 통합 뉴스를 함께 추적하세요. 합병 비율, 스페이스X 상장 일정, 테라펩 진행 상황,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한국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따로 떼어놓고 보세요. 같은 반도체라도 받는 영향이 정반대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큰 사건을 두고도 어느 산업은 위기를 맞고 어느 산업은 기회를 잡는다는 것,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를 입체적으로 읽는 핵심 감각이에요. 자, 영상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진짜 합쳐질 수 있을까? 오늘의 최종 답은 이거예요. 당장 내일 합쳐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 회사는 이미 자본으로, 인프라로, 그리고 비전으로 끊을 수 없게 얽혀버렸어요. 합병이라는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는 어쩌면 형식의 문제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머스크의 제국은 이미 하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합쳐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거대한 통합이 우리 산업과 우리 통장에 어떤 파도를 일으키느냐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그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한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